네, 100억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 중인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사건으로 지금 법조계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판도라의 상자가 어디까지 열리게 될까요?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파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사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할 정도인데요. 예. 정말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이렇게까지 벌어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의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뭐 한두 사람만 연루됐던 그런 사건도 아니고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까지 판사들까지 연이어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이름 이니셜 때문에 혼돈을 일으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예. 드리자면 지금 사건의 발단이 됐던 최모 변호사라는 분이 이게 자백 사건이고 사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변호하는 팀을 꾸리는데 20억 원을 받았고 예. 또 이 항소심에서 보증으로 만약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다면 30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금액 자체가 일반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인데 항소심 진행 과정에 또 다른 지금까지 알려진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은호 대표가 오종의 자신을 계속해서 대리 법적인 문제였으니까 이런 데 끊임없이 관여해서 대리해줬던 브로커를 동원해서 예. 서울중앙지법원의 판사, 부장판사를 접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부장판사는 본인이 정은호 대표의 사건을 맡았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덜컥 나가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사건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럼 브로커는 미리 알고 있었던 브로커는 얘기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에 저녁 약속을 잡았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부터가 굉장히 큰 의혹이 아닐 수가 그렇죠. 없지 배당 않습니까? 판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예, 것 자체가 판사도 신기하네요. 몰랐는데 예. 그래서 이 부장판사는 어찌됐든 본인은 이거는 내가 맡을 수가 없다라고 다음날 기피 신청을 해서 재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재배당이 이루어지는데 정은호 대표는 또 재배당이 이루어진 판사에게 접촉을 시도를 한 거죠. 왜냐?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다른 부장판사와 이 어떤 접촉을 통해서 그 부장판사를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거기서는 어쨌든 실제로 재판을 이루어진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또 한 사람 정은호 대표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기소,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지 못하고 검찰 단계에서 다 무혐의 처리가 됐었는데 예. 그 과정에 이제 모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또 동원이 됐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예. 근데 이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브로커라는 사람과 예. 동문 관계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친분 관계를 주변에 알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알려지고 간단하게 있습니다. 말해서 정은호 대표의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브로커가 동원됐고 이 브로커가 각종 로비를 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브로커라는 게요. 예. 어떤 건가요? 좀 뭐 의료계 브로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법조계 브로커는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그건. 주로 이제 어떤 계기가 됐든지 예. 간에 그 뭐 동문이 됐든 아니면 그 사람 자체도 사실은 뭐 법대라든가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좀 법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검사나 판사는 아니었던 사람들이란 거죠. 근데 크게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본인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 검사나 판사들과 접촉을 많이 하다가 아예 그쪽으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이 없으니까 예. 나를 빼내달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변론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기업형 비리라든가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잘 풀어서 어떻게 보면 변호를 해달라 법정에서 이런 예.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연줄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이걸 풀어달라고 하면 그 사건을 맡은 검찰 혹은 법원과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맥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맥을 다 예. 동원해서 그 중에 하나만 걸려들어도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을 짜내는 사람들이죠. 그런 어떤 예. 팀을 구성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 겁니다. 브로커 이 씨라는 사람은 검찰이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건설업 쪽에서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처음에는 건설업 쪽에서 했다라는 식으로 알려졌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은호 대표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장 출신의 그 변호사와도 검사장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도 계속해서 스폰서 관계처럼 유지를 했었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건설업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뭐 유흥업소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을 했다라는 예. 얘기도 있고 주변에 흔히 얘기를 하기로는 뭐 10억 원 가까운 예. 아주 고급 외제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인 출신의 여성들과 뭐 스폰서 관계다라는 식으로 예. 어떤 떠벌리기도 했었고 수백만 원의 이런 고가의 선물들을 주위에 줬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어떤 현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현직에 있는 법조인과 술자리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자리를 옮겼을 때 보니까 그 브로커가 나타나서 네. 계산을 하더라. 이런 미스 증언들이 코리아 나오고 출신 있습니다. 방송인 B 그리고 여배우 C와 스폰서 관계가 될 수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면서 그 B 네. 씨, 여배우 B 씨의 어머니에게는 네. 뭐 그 큰 어떤 선물도 줬었고 별장에서 어머니 선물로 뭐 고급 샴페인 세트를 줬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거 참 어디까지 밝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 얘기들을 주위에 이제 자기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브로커가요. 상당히 이번 사건만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원래 법조계에 좀 흔한 일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도 사실 예. 이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솔직히 뭐가 걱정이냐면 이 사건을 보면서 혹시 이제 그 법조계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잘 익숙하지 못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런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재판이라는 게 진행이 안 네. 되냐 이렇게 착각하실까 봐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일반적인 사건에서 저런 브로커가 나서거나 브로커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전제를 했다시피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절차를 써서라도 사실 정은호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도 8개월의 실형을 받은 겁니다. 그게 예. 길다면 길지만 또 아주 큰 심각하게 정말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의 기간은 아니고 예. 본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라면 결코 그렇게 뭐 무겁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그것조차도 싫어서 미리 나가고 싶어서 동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네. 내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런 브로커들이 접근을 해서 예. 어떤 일반적인 어떤 수준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뭐 뿌려가면서 예. 이제 브로커가 나서는 거죠. 그럴 상당히 때 이제 주로 많이 심각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들이 알려지게 되면 법조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아주 폭락을 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예. 심정이 드는 거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없앨 수 있는 예. 방법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걸 없애려면 현재 검찰이나 법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좀 줄여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에서부터 법원의 재판에서도 나중에 집행까지 다 일괄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 정말 대부분의 검사분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런 예. 게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개 중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딱 어떤 돌아섰을 경우에 예.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 그렇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다 보면은 재량의 범위도 굉장히 커지는 거고 드러나지 않게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예. 해도 나중에 그걸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예.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서 좀 외부에 나눠줬을 때 견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부패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화장품 업계 한때는 신화로 불렸는데 지금은 정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정은호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판 영향뿐만 아니라 경찰 쪽으로도 지금 로비가 뻗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떤 의혹이 나오고 처음에 있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도박 혐의를 받은 것도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한 300억 원대 도박 혐의를 원정 도박 혐의를 다른 지역에서 받았는데 예. 이거를 서울경찰청 외사과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 혹은 또 검찰 쪽에서도 어차피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검찰이 하니까 그때 선제적으로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고 두 번째로 또 한 번 있었던 것도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번에 형사과에서 나서서 수사를 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네.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겨우 이제 강력부에서 나서서 겨우 처벌을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거죠. 329억 원 원정 도박 혐의라고 하면요. 정은호 대표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도박이라고 하는 게 네. 참 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은 손해를 입은 사람은 정은호 대표 본인이죠. 네. 그렇죠. 결국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잃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누군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외국에 나서 도박으로 탕진을 했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어떤 시선에서 뭐 사회의 건전한 어떤 풍속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추락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벌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네. 이게 300억 원이 된다고 해도 뭐 아주 심각하게 뭐 10여 년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죠. 지금과 같이 한 1년 정도 내외에서 예. 처벌하는 게 맞지만 예. 문제는 처음에 드러났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처벌이 이루어졌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무혐의를 하다가 세 번째야 겨우 이제 처벌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석연치가 않다는 네.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서울시 산하기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예. 회사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하철 내의 임대 매장들을 굉장히 많이 네. 이제 포섭을 한 거죠.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하철 탈 때. 예. 예. 그 과정에서 일종의 로비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임대권을 받아냈고 예. 또 이걸 재임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했던 것으로 지금 또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때 당시에도 재판을 받고 사건이 문제가 됐었지만 여기에 로비까지 개입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예. 그 과정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로커 A 씨가 개입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정은호 대표로부터 상당히 많은 돈을 예. 받아서 그걸 관련자들에게 이렇게 배분을 해줬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받고 드러났습니다. 새롭게 네. 지금 법조계도 그렇고 서울시 산하도 그렇고 불거진 로비 의혹만 지금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거 다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 건가요? 또. 저는 이때 아까 예. 지금 물론 뭐 워낙에 검찰이나 법원에 재량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겁니다. 그 최모 변호사가 처음에 이제 폭행과 관련된 연루에서 지금 알려진 새로운 얘기가 뭐냐면 최모 변호사가 이것도 물론 정은호 대표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그 주장이 맞다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로비를 해서 법원에 예. 어느 정도의 어떤 로비를 해서 내가 빼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최모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로비를 했으면 예. 이건 불법적인 로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고 로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았으면 또 사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만큼은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그래도 이제 아까 말했던 어떤 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 뭐 좀 그 법조계가 정화되는데 계기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번 정은호 게이트가 잘 터졌다 이렇게 네.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달라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옥 씨가 내일 처음으로 기자회견 열어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요. 신현우 전 대표가 이제 검찰 조사 받았는데 유해성이 있는지는 나는 사전에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진실일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본인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다만 의심스러운 부분은 네. 제품이 개발될 때부터 이제 대표가 있었고 또 여러 차례 그러니까 해외 국내에서 실험을 했을 때도 그랬었고 해외에서 실험을 했었을 때도 그랬고 유해성이 있다라는 부분 최소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네. 그거를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뭐 아주 가볍게 보고 간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묵살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인데 그걸 지금 단계에서 쉽게 인정할 수도 없는 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은 알면서도 이런 제품을 판매를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인의 어떤 의사가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유해성을 아마 부인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까요? 납품업체 대표들도 예.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똑같아요. 본인들은 알 수 있었지만 예. 그게 이렇게까지 치명적으로 될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일이 어찌 됐던 뭐 처음에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받은 건 아니었지만 식약청이나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그 유해성 검사를 마쳤고 최소한도의 안전성 확보는 했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예. 피해자는 너무 많고요. 또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 이렇게 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사법 처리 대상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네. 이 제품 자체가 최초에 만들어진 건 94년 정도인 거고 예. 또 중간에 뭐 성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성 물질로 바뀐 게 한 2001년도부터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이 어떤 판매 금지 가처분이 내릴 때까지 2011년이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조금씩 됐었고 정말 아주 크게 이슈화 되기 전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됐다는 얘기는 예. 중간 정도쯤에는 최소한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을 몰랐다고 예. 할 수가 없는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단계 이후부터는 예.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법적으로도. 되면은 정부도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정부 예.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입장은 이게 허가를 해줄 때 이런 용도 그러니까 이 물에 타서 이걸 공기 중에 뿌리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는 몰랐다라는 입장이지만 예. 물에 뿌리는 용도로 사용이 된 이후에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예.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2011년도, 12년도에 정부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실험도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 소재가 좀 밝혀져야 될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들도 국가배상 청구도 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네, 알고 지금 뭐 있습니다. 집단 소송하겠다는 그런 예. 입장인데요. 뭐 보니까 피해자 가운데 30-40% 정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길게 사건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 만약에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을 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형사상으로 4년인 거고요. 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라도 안날로부터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누구로부터 손해를 받은 건지 안날로부터 3년 혹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정도라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자기 권리 구제를 애초에 받을 수 없는, 받기 어려운 어떤 위치에 놓인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좀 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된 사건인데 네. 이게 그 계속된 사건 중에 이 앞뒤를 잘라서 어떤 부분들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권리구제 아예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사법정의에 부합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분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옥시 측의 이제 성의 없는 사과도 한 차례 이제 분노를 키웠고요. 그리고 뭐 대형 판매점 할인점에서는 지금 옥시 뭐 판촉 행사하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포상휴가도 가고 이게 국민 정서와는 너무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 피해자분들이 처음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가장 분통을 터뜨렸던 게 본인들은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법제도에 좀 저는 부실한 점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때도 결국에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해결을 해버리고 나면 그분들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정말로 계단으로 바위치는 식으로 기업과 싸울 수밖에 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정말 눈 감아버리고 이익 추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예. 좀 길어진 부분도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도 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내일 옥시가 이제 첫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이번엔 좀 책임 있는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좀 크게 기대를 못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음.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모든 걸 인정을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기 때문에 뭐 감정적인 어떤 사고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어느 네. 정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